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보다 먼저 나타나는 바람의 전조 증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숨기기 전에 어떤 행동으로 외도를 알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세포언니TV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부부상담사 한재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부부 문제와 외도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나타나는 바람의 징후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일단 이 사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왠지 무거워지거나 때로는 가벼워지거나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차가워진다고 할 수 있죠. 짜증스러운 말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괜시리 기분 좋은 날이 지속되거나 특별한 일 없이 기분 좋아하고 특별한 일 없이 기분 나빠합니다. 외부에서 그 상간녀와 또는 상간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집에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행해하거나 또는 행복해하거나 이런 공기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기의 변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그때는 명확하게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두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원래 비번이 걸려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들,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깔리지 않아야 되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채팅 앱들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중고 물품 거래 앱을 통해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중에 당근 중고 물품을 거래하다 만나서 외도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왠지 기분 좋아지는 남편, 왠지 기분 나빠하는 아내, 나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의 그 심경 변화는, 공기의 변화는 미세하게 외도의 징후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식으면 행동에서 어떤 것부터 달라지나요? 일단 감정이 식으면 부부관계를 멀리합니다.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계속 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발기가 안 된다고 하거나 때로는 흥미가 전혀 식었다고 하거나 부부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말투도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행동도 손을 잡고 걸어가던 사람이 또는 다정하게 자주 안아주던 사람이 그런 행동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왠지 나를 수동적으로 멀리하고 있다. 그 수동적인 공격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수동적인 멀리함에 있어서 왜 그런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와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태도가 변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배우자의 짜증이 늘었다면 바람에 대한 죄책감의 회피 심리인가요? 짜증이 늘은 거는요, 회피 심리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애정이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져서 짜증이 있는 그대로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한테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바깥에서 만나고 있는 애인, 상간자와 상간녀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책, 죄책감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짜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언어적 신호로도 바람을 눈치챌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표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바람인 것 같은 느낌은 느껴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문자, 한밤중에 걸려왔다 끊기는 전화, 내가 받으면 끊어버리고 내가 걸면 안 받고 남편이나 아내 전화를 하면 통화가 되는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이런 것들로 확신하게 되는 건데 비언어적 신호로도 충분히 바람은 눈치채죠. 근데 그것을 그런 느낌만으로 당신 바람났어?
라고 물어보면 절대 잡아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은, 내가 느끼는 그 감각적인 그 느낌, 그 감은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던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짜증이 너무 심하게 늘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거나 바람이 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언어적인 느낌이, 감이 올 때는 반드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바람난 상태의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말을 배우자한테 해요. 왜냐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잘하는데, 내 말에 수긍해주고 되게 긍정적인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왜 내 의견에 반하니? 왜 수긍하지 못하니? 난 네가 답답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이 말이 자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답답하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작했다면 나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비교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마음이 떠난 배우자도 죄책감을 느끼나요?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죠. 마음이 떠나도 죄책감은 느끼는데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그 죄책감도 없어져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내지 못하면 본인이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죄책감은 사람의 수치심을 불러오게 돼 있는데, 이 수치심은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쪼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스스로 그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이 동반될 때,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치심이 동반될 때 본인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곧 합리화를 하죠. 곧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려면 내 쪽에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바람의 피해를 입고 나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밖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는 더 멀어지고 죄책감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 죄책감을 느꼈을 때 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이 바람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면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바람을 좀 무마시키고 또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치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느끼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컨트롤 해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일단 힘들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드자비를 하게 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끝까지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시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중인데 오히려 배우자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도 중에도 배우자한테 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밖에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이제 성품이 좀 유한 분들이 많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하는 조절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해내면서 기분이 좋고 배우자한테도 잘하면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잘하기도 하고 다정하게 굴기도 하고, 그 안에 죄책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미안함이 있어서 잘해주면서 자기는 양쪽이 다 잘해, 양쪽이 다 잘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지기도 하죠. 내가 둘 다한테 완벽하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한 행동이에요. 정당화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다정함 때문에 바람을 잡는 거를 주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딸이 아빠가 바람났다라는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냐, 근데 네 아빠가 바람나는
한 1년 전부터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네가 그걸 다 망쳤다고. 네 아빠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지 말라고. 이런 장면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다정함에 취해서 저 사람의 바람을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죠. 이런 이유로 다정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의심 전에 막을 수가 있나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근데 스스로는 막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저는 바람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누군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어른의 행동이고 결혼한 기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전에 그래도 막으려면은 어릴 적이 평탄하지 않았던 내 배우자의 트라우마와 결핍의 치료가 좀 깊이 있게 그 우울감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충동 조절의 문제를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감정의 기복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매우 짜증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매우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답답하다는 말을 주로 하거나 기운이 굉장히 넘쳐 있다가 없다가 그 기복을 잘 못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안 하던 어떤 다정함이 드러나거나 이런 형식으로 내 배우자에 맞춰서 내 배우자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스마트폰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공기로 그런 바람의 흐름을 느끼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포커페이스를 완벽히 하시고 증거들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동들을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셔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혼자 하기 어려우실 때는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 찾아주시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도 오픈을 했고 네이버 카페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많은 글 그리고 또 사연들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